중국과 대만과의 긴장 상태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更是要让国际间看到我们守护国土的决心与努力。 대만은 중국의 계속적인 위협을 70년 넘게 버텨왔는데 그 위협의 정도가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주 대놓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네이션, 하나의 중국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我们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 관계 상황은 미국의 관여로 인해 더 큰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verything that happens in this scenario happens under the shadow of a potential nuclear war. Because that's what this could lead to. 최근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양재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6월 11일 며칠 전이죠. 전화통화를 통해 대만 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물론 시작은 서로 대화를 통해 지속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압박 정책을 중단하고 양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말을 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아주 확실한 그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양 정치국원은 세계에는 단 하나인 중국만 있고 대만은 분할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조심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적정선 안에서 유지해왔는데, 최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만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더욱 대만과 가깝게 지내려는 정책을 쓰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중국과 대만은 한 역사, 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국민당 정부는 대만의 중화민국을 설립하고, 그리고 본토에는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껏 다른 정부 아래서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중국은 단 한 번도 대만을 독립된 나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Chinese government was able to mobilize its allies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block Taiwan's participation. No matter how many like-minded countries there are in helping Taiwan, we think that the boycott or exclusion of Taiwan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not fair to the Taiwanese people. 중국의 강한 영향력과 압박으로 인해 대만은 현재 중요한 국제기관들, 예를 들면 UN, 세계보건기구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확보 등의 문제에 있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과 통일을 이루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 이유는 중국의 내셔널리즘, 민족적 자존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 일본과 여러 서구 세력에 의해 아픈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된 중국을 이룸으로써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꿈꾸는 중국의 최종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통일이 필연적인 절차이고, 말하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대만 땅은 중국의 세력 강화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대만에 진을 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상당히 거슬리는 위협이 되고 있고, 만약이라도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태평양 영역으로 중국이 갖는 군사적 입지가 더욱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일본, 필리핀 또한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국제적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코로나, 홍수 등으로 인해 중국이 최근 경제 성장의 둔화를 경험하고 있는 데다가 대만의 최첨단 기술과 기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통해 얻는 이익은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 대만의 칩 생산 기업인 TSMC입니다. 최근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죠. TV, 냉장고 등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들을 비롯해서 아이폰, 컴퓨터, 전기차, 슈퍼컴퓨터, 전투용 제트기까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이 실리콘 세미컨덕터의 공급은 현재 그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집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반도체 칩을 필요로 하는 여러 전자제품,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자동차 수요까지 급증하고, 반면 칩 공급은 몇 안 되는 기업에 한정되어 있어서 세계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칩 생산 공급망의 어마어마한 중요성에 대해 많은 나라와
정부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So must we.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도 칩 생산 공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칩 생산 공급의 대부분이 바로 대만 기업 TSMC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중국이 대만과의 무역 통일을 통해 칩 공급망인 TSMC를 소유하게 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거죠. 잠깐 대만의 TSMC라는 회사에 대해 살펴보자면 1987년 창업된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서 현재 애플,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의 큰 기업들을 비롯해 460개에 달하는 수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 한마디로 현재 정말 몇 안 되는 칩 생산 기업으로서 특히 커스텀 로직 칩 생산에 있어서는 거의 대체 불가한 세계 공급망입니다. There are really only a few companies that understand the brutal, economics of the industry and that they can play that game and win. Everybody wants TSMC to do their best stuff because TSMC are better at it. It's as simple as that. The economics and the technology, they've won. Above 30% of the most advanced logic is done in those factories in Hsinchu by TSMC engineers. 삼성과 인텔이 있긴 하지만 인텔은 점점 칩 생산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있고 곧 TSMC에서 아웃소싱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그래도 삼성이 유일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은 메모리 칩 생산에 조금은 더 치중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첨단 커스텀 로직 칩에 있어서는 아직 TSMC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TSMC의 칩 생산이 중단되면 전 세계 여러 많은 산업의 생산 또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죠. 중국에서도 칩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실패의 원인은 우선 칩 공장 설비에 필요한 기계 설비와 소프트웨어가 KLA 텐코 등의 미국 기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칩 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1년 NPC 미팅에서 중국의 테크 산업에 1.4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칩 생산을 비롯한 테크 산업의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도 의존하지 않은 완전한 독립을 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한 예로 중국은 현재 중국 최고의 칩 생산 회사인 스믹에 대한 확장 투자 의사를 밝혔고 스믹은 2.5빌리언 달러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대만으로부터 수많은 반도체 생산 관련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중국이 현재 엄청난 돈과 인력을 반도체 칩 기술 개발에 퍼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를 따라잡는 것은 여의치 않다고 하는데 TSMC 정도의 칩 생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돈과 인력 외에도 노하우를 쌓을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다는 건 그리고 TSMC를 그들의 컨트롤 아래 둔다는 건 세계 칩 생산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If you look at China's expansionism in the last several years, I think it's not only about China's expansion. They are trying to export the authoritarian international order while the democracies are following the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if China succeeded in taking Taiwan over, I think the rest of the world, especially for democracies, is going to feel the heat. China is expanding outward. Taiwan happens to be on the front line.